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입었는데, 뒤늦게 생각해보니 P2P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안 좋은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P2P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2P 투자란 연 10%에서 20% 정도의 금리를 받으면서 여러 명의 투자자가 모아서 한 업체가 중개를 하고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는 투자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2016년에서 2017년 동안 투자를 주로 했었고요. 지금은 돌려받은 것도 있지만 아직 상환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리나 더 좋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업체 사장이 구속되고 거의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입었는데, 뒤늦게 생각해보니 P2P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안 좋은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을 받는 차주들의 리스크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1금융권, 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P2P 투자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받는 이자 외에도 중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커미션을 받아갑니다. 그만큼 높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대출을 받는 차주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업체에서는 굉장히 믿을만하고 보증이 돼 있고 이들의 신용도가 높은 것처럼 광고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더 싼 대출을 못 받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굉장히 취약하고 리스크가 높은 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P2P 업체도 그런 차주들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았다거나 불리한 정보들은 업체에서 말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차주들은 그 자체로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연 18%의 이율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수익은 굉장히 적으면서 그 사업 자체의 리스크는 마지막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P2P에서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모두 다 지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수익은 적으면서 그 사업 자체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리스크는 모두 다 P2P 투자자들이 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투자들에서는 시행사 대표가 연대 보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시행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세한 사업인 경우가 많고, 사장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지 사장이고 다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맘먹고 사기를 쳐도 압류할 재산도 없고, 업체 측에서도 차주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속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미온적으로 기다리는 식으로 많은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주들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개를 해주는 업체 자체의 리스크입니다. 업체가 대놓고 허위로 물건을 올려서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잠적하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빌리나 더 좋은 펀드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사기가 적발이 돼서 사장이 구속되고 영업이 정지된 상태인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아주 작거나 위험해 보였던 업체들이 아니고, 빌리 같은 경우에는 업계 3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회사들에서도 그런 업체 자체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P2P 업체 만드는 데는 지점을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만 있고 그럴싸하게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돈을 끌어 모았다가 나중에 그 업체 닫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업체 자체를 믿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업체들이 역사나 그 업체 자체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을 다루고 있습니다. 갓 만들어진 신생 업체에서도 수십억, 수백억짜리 대출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그런 대출을 제대로 취급하지도 못할 뿐더러 업체를 닫고 그 투자금을 받아서 날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업체와 차주가 짜고 친다고 해도 투자자가 그거를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차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고 이런 투자자들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어떤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써보자면, 업체 A와 차주 B가 같이 짜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읍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예를 들어 100억을 모읍니다. 100억을 모아서 투자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지연이 된다 혹은 분양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상환을 지연시킵니다. 상환을 지연시키면서 업체는 차주를 압박하는 척을 합니다. 차주를 압박하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이 둘은 짜고 있기 때문에 전혀 차주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사기죄로 고발을 한다든지 민사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투자자들한테 공지를 하기 위한 압박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투자자들도 지치고 처음에는 업체에 많은 항의를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원금만이라도 받고 싶다, 일부만이라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업체가 이 채권을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 C를 등장시킵니다. C를 등장시켜서 이 100억짜리 채권을 80억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고 투자자들한테는 투자금의 80%를 돌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C는 차주 B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돈을 빌려 쓴 뿐더러 나중에 갚을 때는 80%만 갚게 되는 이런 창조 경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P2P 투자를 하면서 또다시 느낀 거는 우리나라는 정말 사기공화국입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약해요. 80억 사기친 빌리는 1심에서 징역 8년이 구형됐습니다. 1년에 10억, 연봉 10억짜리 징역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검사들이 피해자를 구속시키고 형량을 늘리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피해를 복구해 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민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액의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투자자들의 뜻이 모아지지가 않아서 민사소송 자체도 힘들 뿐더러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봤자 이미 차주나 업체 사장은 다 돈을 딴 데로 빼돌리고 돈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P2P는 생각보다 아주 위험하고 얻는 것은 그에 비해서 적은 비대칭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말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방식의 투자를 추천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